뭐 대략 요런 느낌으로 그 상대방에게 이거 혹시 보이나요? 김다영님 거? 그러니까 뭐 이런 식으로 제가 이 사람의 나이대, 뭐 복용 중인 영양제가 있다면 어떤 거 드시는지, 증상이 어떤지, 관심 있는 건강 분야가 어떤지에 따라서 이 사람한테 이런 약간의 조언을 드리고, 추가로 뭘 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도 말씀드리고, 뭐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식으로 적어드려서 이거를 기반으로 이것만 드리는 게 아니라 이거를 기반으로 그분에 해당하는 건강에 해당하는 PPT를 만들어서 1시간 정도 상담을 해드리는 걸 했고요. 그 정도로 하면 이제 금액을 한 3만 원 정도 받으면서 진행을 했어요. 그러니까 따로 제가 영양제를, 그러니까 제가 했던 것 중에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건 뭐였냐면 약사로서 상품을 상담하는 게 아니라 너한테 필요한 영양 성분이 뭐다, 영양 용량이 뭐다, 약간 이런 식으로 좀 물질적인 접근을 많이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 그 뭐라 그럴까요? 일반 손님들은, 그러니까 고객들은 상품을 원해요. 그래서 나 뭐 먹어요?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제가 그 부분에서 했던 영양 상담, 온라인 영양 상담의 특징,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어서 약국에 있었으면 제 약국에 있는 제품을 드렸을 거예요. 그러니까 관점이 어떤 차이라고 보시면 되냐면, 내가 너한테 줄 정보는 영양 성분과 영양 용량인데 해당하는 거에 대한 제품을 이걸로 추천해 줄 수 있다는 도구로 내가 이 제품을 쓰는 거지, 이거를 주기 위해서 내가 상담을 하는 게 아니라는 게 제일 중요하긴 해요. 그래서 제가 약 상담을 진행을 함에 있어서도 이렇게 새 제품을 주려고 한다기보다는 이런 상담을 하고 나서 늘 했던 말, 어차피 제가 약국을 운영하는 것도 아니고 제 약국에 올 수도 없는 상황이었던 온라인 상담 특징상 주변 약국을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으시고 적절한 상담을 받아라, 이러이러한 상담을 받았다고 말씀을 하시고 적절한 상품을 추천받으시면 된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그 약사님하고 좋은 관계가 생성이 되면 뭐 주치 약사, 주치 약국으로 삼아라. 그러니까 저는 어쨌든 캠페인 형식으로 진행했던 상담이었기 때문에 약간 이런 방식으로 취하면서, 아까는 이제 초기 형태라 19라고 해서 11명이라고 얘기가 나왔는데, 제가 한 1년 정도 하면서 한 50분 정도 상담을 진행을 했었고, 굉장히 좋은 피드백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게 여러분들이 어떻게 느끼시면 되냐면, 음, 사람들은 되게, 여러분들 개인 맞춤형 영양제 요새 유행이잖아요. 그러니까 맞춤형 영양제 유행인데, 여러분들 한번 해본 적 있어요? 그 클릭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해보는 거? 없어요? 예를 들어서 뭐 요새 유행하는 거? 그거 나중에 좀만 공부를 하고 직접 해보잖아요. 약사들 같은 경우 특히 그래요. 질문에 답변을 해보면 그 답변이 뭘 줄 건지가 보여요. 그러니까 애초에 영양제를 뭘 추천을 해주려고 질문을 하는 거다 보니까, 그러는데 사실은 사람들은 어떤 걸 느끼냐면 그게 정말 나에게 수트한 영양제라고 생각을 해요. 맞춤이고 나만을 위한 영양제다. 그러니까 어떤 니즈를 만족시킬 거냐는 거예요. 약사의 가장 좀 아쉬운 관점은 별게 아니야, 그거 사실 다 어차피 비슷한 거 안에서 주는 거야 라고만 생각을 하고 마는데, 사람들은 그거를 자기의 맞춤으로 준다고 느껴진다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상대가 어떻게 느껴질지를 되게 어떻게 둘 것이냐의 부분에서, 사실 영양제 상담 이런 부분도 내가 이 사람한테 어떤 얘기를 해주느냐도 되게 중요하지만, 결론적으로 내가 이런 얘기를 해주는 것 자체가 이 사람한테는 되게 유의미하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진짜 제품을 안 주더라도. 그러니까 나에 대한 건강에 대한 고민을 한번 하게 되고, 내 생활 습관을 한 번 더 체크하게 되고. 그래서 아까 말한 PPT에서도 사실 영양제의 중요성보단 라이프 스타일의 개선이라든지, 식습관의 개선이라든지, 아니면 뭐 운동이라든지, 아니면 현재 그 사람이 하고 있었던 뭐 식습관의 문제 같은 거 지적해 주는 게 훨씬 더 많아요. 그래서 결론은 그런 지적에 대한 부분을 사실 사람들이 원하는 거고, 이게 이제 예를 들어서 약사가 예를 들어서 제대로 브랜딩을 해서, 저는 이제 아직 저도 브랜딩 과정이니까 내 약국이 있고 내 제품이 있고 내가 어떤 내 약국으로 끌어들여서 이 사람한테 충분히 내가 뭔가 줄 수 있는 컨텐츠가 많은 상황이라면, 그게 그런 어떤 상담이 연결되는 거죠, 내 약국과. 그럼 사실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게 수익이 되는 거고. 근데 이게 제가 늘 말하지만 수익을 바라보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이렇게 했더니 수익이 따라온다라는 구조로 딱 찾아보는 게 적절한 거죠. 그래서 뭐 아까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부분은 이렇게 대답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어서 얘기를 하면, 음, 영역 학생 질문이 많은데 하나씩 해볼게요. 음. 어, 약국은 위치가 가장 중요하다는 편견이 있습니다가 편견이 아니고 그게 팩트예요. 그래서 저는 제가 어,
그러니까 약국 실습을 문전 약국 2번 약국에서 했어요. 그러니까 문전 바로 1번 뒤에 있는 2번 약국. 근데 거기 약사님이 박사 출신이셨어요. 약학 박사 출신이시고, 심지어 그 약국 간판에 약학 박사가 해주는 뭐 복약지도 이런 식으로 써줄 정도로 되게 본인의 어떤 그런 걸 많이 어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루에 한 1000장 정도가 나오는 병원이었는데 처방전이 1번에서 500장 정도를 하고 그냥 2번에서 한 2, 300장 정도를 하는, 근데 그 개수가 늘 유지되는 이런 형태의 약국 형태였고, 그 약사님이 제가 그러니까 실습을 하는 동안 굉장히 많은 교육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뭐 실제적으로 약 교육도 해주셨고 막 해주시면서 마지막 날에 했던 말이 뭐였냐면, 그러니까 약국은 9알이 위치다. 1알이 실력이다. 약간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 말로 따지면 이거 뭐하러 해요? 결국 좋은 위치 찾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말씀을 드릴 텐데, 제가 강의에서 혹시 넘어가서 잘 못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그걸 쫓는 게 저는 사실 약사 1.0 모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내가 어쨌든 냉정하게 말씀을 드리면 위치가 제일 중요하다는 건 굉장히 보편적인 관점이고, 객관적인 관점에서 그게 맞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데, 그게 되기 위해서 너무 많은 돈이 필요하고, 그리고 너무 많은 희생이 필요해요. 내가 거기에 투자해야 될 돈이라든지 이런 걸 계산을 했을 때. 근데 내가 약사로서 약국을 개국하는 거지, 사업을 하기 위해서 투자한다는 개념으로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정말 나는 투자의 위치로 내 약사라는 면허를 활용해서 좋은 자리 들어가서 거기서 그냥 그러니까 편하게 돈을 벌겠다라고 하면 큰 돈 투자해야 되는 게 맞고, 그러려면 일반 자리 가는 게 맞아요. 근데 내가 어차피 그렇게 큰 자본이 없고 내가 약사로서 내 색깔을 강하게 해서, 그러니까 마치 어떤 거냐면, 신세계가 어떤 큰 백화점을 여는 거는 그 자본이 있으니까 여는 건데, 내가 백화점을 열 정도의 사이즈가 안 된다고 내가 잡화점을 열 수 있는 작은 사이즈의 사장이라면 어떤 컨텐츠를 집어넣을지를 고민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두 가지에 대한 부분은, 사실 약사님들이 늘 말해요. 위치가 제일 중요해. 저도 알고 모두 아는 팩트인데, 그 팩트에 대해서 모두 다 만족할 수 있는 자리에서 하시는 약사님은 굉장히 상위 0.1%밖에 안 돼요. 그러면 모두, 그러니까 0.1%가 그 위치가 맞다고 생각을 한다면 결국 무슨 말이냐면 99.9%가 불행하다는 거예요. 그 위치에서 못하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제 관점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볼 때는 결론은 사실은 이 말이 맞다. 근데 그렇게 장소를 쫓으면 결론은 지금 영역 학생가 말한 대로 심심한 직업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그 위치를 찾는 것만이 목표고, 그 위치를 못 찾으면 실패한 거고, 잡으면 성공한 거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으로 일단 관점을 어떻게 잡냐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이게 맞다는 거고, 밑에서, 음, 뭐, 음, 저는 여러분들이 이제 오해하는 부분이 있고, 저도 오해했던 부분이 뭐냐면, 제가 약국을 개국한 경험은 없고, 약국을 근무 약사로서 한 2, 3년 정도 일을 하면서 느꼈던 건 뭐였냐면, 제가 풀타임 약사, 매일매일 일하는 약사로서 1, 2년 정도 꾸준히 일했을 때 느낀 점은 뭐냐면, 분명하게 라포가 형성이 돼요. 내가 신경을 쓰면 환자와의 관계가 형성이 돼요. 환자와의 관계가 형성이 된다는 건 뭐냐면, 내가 그 사람한테 관심을 갖고 생각을 부여한 만큼 이 사람의 피드백을 기대할 수 있는 관계가 형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 전자책에도 썼지만, 거절에 대해서 크게 생각하지 말라는 이유가 뭐였냐면, 약사들이 잘못 생각하는 건 뭐냐면, 처음 온 사람이 내가 말한 걸 듣고 사지 않으면 불행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사실 그게 여러분들 역지사지로, 내가 처음 가는 상점에서 그 사람이 이거 사, 이거 맞아 라고 해서 사는 경우 드물어요. 그리고 괜히 기분 나빠요. 왜 이거 사라고 난리야? 막 이런 느낌이 들어요. 결론은 무슨 말이냐? 약간 약사들은 내가 전문가니까, 내 말이 정답이니까, 네가 하는 말 다 틀리고 내가 하는 말이 맞아라고 하는 게 사실은 기저에 깔려 있어요. 저조차도 지금도 그래요. 아무리 사람이 아니다 아니다 하려고 해도, 어쨌든 내가 약사로서, 약의 전문가로서 상대방한테 상담을 할 때는 내가 우위에 설 수밖에 없어요. 내가 더 많이 아니까. 근데 그 우위에 선 만큼 내가 조언을 해준다고 하는데, 그 말하기 방식에 문제가 있다 보니까 상대방과의 계속 트러블이 생기고, 상대방은 싫다고 안 사겠죠, 당연히. 나도 안 사는데 어딜 가서. 왜냐면 우리가 뭐 백화점만 가도 자처에서 전문가라고 하시는 분이 옷도 추천해주고 뭐 음식도 추천해주고 다 해주는데 내가 안 사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당연한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제가 생각했던 여기서 집 앞에 건강의 전문가라는 건 뭐냐면, 사실은 결론은 시간을 내가 그거에 비례한다는 거예요.
내가 그만큼 거기에 얼마나 많은 시간을 투자했고, 얼마나 많은 시간 그 사람한테 내가 많은 관심을 제공했는가, 상대한테. 그것이 적용되지 않았을 때는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일본에 대한 약사에 대한 책을 제가 많이 읽고, 일반 약국이나, 그리고 우리 이제 선배님 약사님들하고 얘기를 많이 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요새 약사들, 이게 제일 안 좋죠. 라떼는 이런 말이니까 싫은데, 저도. 요새 애들 한 자리에서 2년 이상 한 거 본 적이 없다. 다 2년만 하면 더 큰 데로 옮기려고 하고, 그러니까 이 자리에 정이 없고, 이 자리는 그냥 점핑하기 위한 한 곳이라고 생각하는 애들이 너무 많다. 이렇게 하시는 약사님들도 많고, 일본의 약국을 보더라도 한 자리에서 10년, 20년 장인 정신으로, 일본 워낙 장인 정신 유명하니까, 그런 약국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잘못 생각하는 건 뭐냐면, 내가 자주 가는 곳이 분명히 거기가 특색 있고 되게 센스 있는 브랜드라서 가는 것도 있지만, 한 자리에서 오래 해서 가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 그 사람이 한 자리에서 상록수처럼 끝없이 자기의 색깔을 말을 하고 자기가 요구하는 메시지를 제시하는 그 자체가 브랜드가 되는 경우도 많거든요. 사실 근데 약사는 그런 게 더 많아야 돼요. 그렇잖아요. 사실 약사들이 제일 많이 듣는 질문이 뭐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신규를 개국한다고 얘기를 하고 기존 약국에 들어간다 이런 말을 해요. 기존 약국에 들어간다는 건 뭐냐면 2년 정도 계약을 하시고 약사님들이 뜨실 때 제가 대신 약 돈 내고 들어가는 거죠. 그때 듣는 질문이 가장 먼저 듣는 말이 뭐냐면, 약사님 바뀌었어요? 약사님 바뀌었어요? 약사님 바뀌었어요? 예요. 무슨 말이냐? 사실 일반 소비자들은 약사가 바뀌지 않길 바란다는 말과 같아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 2년 전에 자기가 2년 동안 봤던 그 약사가 있길 바라는데, 우리가 그냥 가는 거죠. 왜냐면 난 돈 벌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어떤 가치를 줄 거냐에 대한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여기서 집 앞에 건강 전문가를 자처하고 깨어있는 약사가 된다. 다가가는 약사가 되어야 된다라는 가장 큰 본질은 뭐냐면, 내가 약사로서 내가 어떤 가치를 우위에 둘 거냐는 거예요. 내가 이 안에서, 이 어떤 내가 지역 약국 내에서, 이 커뮤니티 안에서, 이 안에서 내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 양호실의 양호 선생님 같은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학교라고 하는 큰 공간 내에서 내가 양호실의 어떤 양호 선생님처럼 내가 계속해서 그 자리에 있어야만 편안함을 갖고 오는 거지. 그냥 내가 전문가니까, 내가 어떤 브랜딩을 갖고 있어서 내가 반짝반짝 빛나니까 내 말을 듣겠지라고 하는 건, 어, 어떻게 보면 인간관계에 대한 부분에서는 사실은 조금 우리가 이해를 잘 못하는 부분인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연예인들도 이미지가 쌓여서 생긴 게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라이징 스타라고 말을 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지만, 라이징 스타는 그때 그 이미지로 라이징인 거지. 그 연예인들도 계속해서 자기 이미지를 바꾸려고 노력하잖아요. 각인되려고. 자기 이름 그대로 각인되려고. 그런 부분을 우리도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는 약사로서 조금 겸손해지라라는 말을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약사가 되지 않았지만, 약사라는 직업 자체가 대단한 직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사실. 근데 그 대단한 직업을 가진 우리가 겸손해졌으면 좋겠다. 그게 이 내용을 같이 포함하는 것 같고, 저도 약국에서 일을 하면서 관심 있는 환자가 생겨요. 우리가 사실은 뭐 하루에 100명, 200명 환자를 대하는데 어떻게 다 똑같이 대하겠어요. 나 자체에 그냥 가볍게 그냥 검사로 온 사람처럼 진통제 사러 온 사람도 있고, 아니면 진짜 처방전을 갖고 와서 정말 나랑 대화하고 싶은 환자도 있고. 그러니까 나도 그걸 선별하게 되는 과정이 한 1년 차 때 겪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나는 구분을 못하니까 최선을 다해서 초년 때는 열심히 하는데, 1년 정도 넘어가면 보여요. 이 사람이 나랑 얘기를 하고 싶은지 아니면 그냥 빨리 가고 싶은지. 그걸 판단하는 과정이 조금 겪어지면, 그때부터 이제 제가 이제 내가 정성을 부여하는 사람이 생기는 거죠. 이 사람은 내가 관리해주고 싶고, 이 사람 내 말을 잘 들으니까 좀 더 열심히 치료해줘야겠다. 잘 복약지도 해줘야겠다. 약간 이런 생각이 드니까, 그런 부분이 이제 어떻게 보면 서비스에 적용이 되는 거고, 저는 그런 얘기도 많이 해요. 제가 뭐 사실 사장이 아니어서 그런 말 했던 것 같은데, 영양제 상담을 쭉 하다가, 이거 드셨으면 좋겠어요 라고 말하면서 마지막에 꼭 붙인 말이 뭐냐면, 여기서 안 사셔도 돼요. 여기서 안 하셔도 되니까 어딜 가든 어디 약국을 가시든 이 제품은 어머님한테 필요한 부분이니까 한번 권해보시고 찾아보세요라는 말을 꼭 하면, 사실은 그 말이 정말 여기서 사든 안 사든에 대한 제 말은 들어가 있을지는 몰라도, 상대는 그게 되게 이 사람이 겸손하게 얘기한 거고, 자기가 진짜 여기서 제품을 바라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얘기한 거라는 생각이 들면서 한번 다시 물어보는 경우도 생기고. 제가 늘 했던 말이, 자기 영양제 먹는 게 너무 많아 이런 분들 많아요. 나 약 먹는 거 너무 많아. 그럼 제가 늘 했던 말이, 가지고 와보세요. 봐드릴게요. 뭐 드시는지. 그럼 전 아직도 기억나는 어머님이 제가 블로그에 썼던 것 같은데, 바리바리 싸웠어요. 자기 뭐 먹는지. 그래서 제가 그거 하나씩 봐드리고, 그때 좀 시간이 널널했어가지고 다 봐드리고,
여러분들 약사는 좀 전문가스러워야 되기 때문에 다 꺼내서 용량 다 적어드렸어요. 안에 뭐 들어가 있는지 다 보고 겹치는 성분 어느 정도 하루 적정 요구량보다 적고 같이 먹어도 되고 약간 이런 거 다 체크해드리고 지금 먹는 영양제랑 문제 전혀 없다 이렇게 얘기해드리는 그런 어떤 어떻게 보면 쇼맨십일 수도 있고 실제로 그 사람하고 상담해서 필요한 거 전달해 주는 걸 수도 있고 왜냐면 그 사람은 늘 이 영양제를 많이 먹는 거에 대한 부담감이 있었는데 약사라는 전문가가 와서 용량 계산을 해보니 전혀 문제가 안 되더라라는 말을 해줬을 때 그 사람이 받는 위안감은 굉장히 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경험을 내가 스스로 계속 한 공간에서 만들어내야 된다는 거죠. 내가 국장이라면 내가 근무 약사든. 그러니까 사실 선배님 약사님들 중에서 그런 말 많이 해요. 요새 약사 애들 1년만 치고 나가려고 한다. 저도 사실 그거 공감해요. 왜냐면 약국에 따라서 1년 정도 일하면 퇴직수당까지 같이 주시는 약국이 있으니까 그럼 나 1년은 채워야지. 1년만 딱 채우고 나가자. 이런 말 하는 애들이 많은데 저도 그랬고 사실은 그게 좋은 건 아닌 거죠. 약사로서는 사실 한 자리에서 1년, 1년 반 정도까지 일을 하면서 그러니까 그래서 첫 약국이 되게 중요한 거기도 하고 약국을 선택을 함에 있어서 내가 그 약국이 뭐 내과가 있는 약국, 뭐 안과가 있는 약국, 이비인후과가 있는 약국이라서 그 약국을 경험하는 게 아니라 어떤 환자를 경험하는 거죠. 환자층을 경험하고 환자랑 상담하는 경험을 내가 1년 정도를 겪어봐야 그 안에서 내가 아까 말한 내가 집 앞에 건강 전문가라고 하는 생각 또는 내가 어떤 약사 다른 약사랑의 차별점 그러니까 내가 약에 집중하는 게 아니고 이 사람과의 관계에서 이 사람에게 집중할 수 있는 경험을 좀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것 같고 그런 과정이 반복되면 지금 영역 학생이 말한 질문 1에 대한 답에 해당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해당하는 약국의 위치가 가장 중요하다는 편견도 버리게 될 거고 아, 이런 환자랑 만나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과 밑에서 약국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게 아니라 내가 아, 이런 환자분들하고 만나는 관계에서 이런 포지션을 취하는 약사로 성장하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래도 선배님 뭐 어쨌든 돈 중요하지 않아요? 제가 늘 말씀드리는데 그 과정에서 돈은 벌려요. 왜냐면 사람은 진심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이런 관점으로 접근하는 환자는 내가 말하는 거 사요. 그리고 내가 말하는 것도 큰 마진을 주는 걸 권하지 않게 돼요, 나도. 그러니까 결론은 서로 윈윈하는 거예요. 나는 너한테 건강 팔고, 너는 나한테 마음 사고, 건강도 사고. 약간 이런 관계를 유지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으로 질문 1은 이해했으면 좋겠고, 이제 질문 2가 이제 브랜드, 영양학이라는 게 나왔는데, 영양학에 대한 공부를 제가 접근하게 된 이유는, 뭐, 제가 여러 번 언급을 하지만, 네이버 엑스퍼트라고 하는 서비스 내에서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상담에 대한 권한을 영양사한테만 줬어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건기식 상담사라고 하는 자격증을 나라에서 만들려고 할 텐데 그 상담사에 대한 영역을 약사랑 영양사로 국한을 시켰는데 사실은 결국에는 이득을 얻는 건 영양사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사실 우리는 기존에 갖고 있던 기능이니까. 그래서 이거에 대한 뭐, 사실은 그렇죠. 약사들이 기본적으로 갚는 게, 왜 내 거 다 빼서? 이렇게 해서 약간 반감도 있었고, 저도. 그래서, 아, 이렇게 되면 안 된다. 그럼 네이버 엑스퍼트에서 안 되니까, 파링이라도 해야겠다. 해가지고, 이제 아까 말한 첫 질문에 대한 그런, 제가 질문지를 만들고, 문진표를 만들고 해서, 서비스를 만들어서 광고성으로 해야겠다는 생각으로 시작을 했고요. 그러는 과정에서, 어, 냉정하게 말하면, 건강기능식품이 우리 거라고 말을 해요, 우리가. 약사들이. 근데 잘 몰라요. 그러니까 잘 모른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잘 아는 건 약 같은 건 잘 알아요. 그러니까 약과 건강기능식품의 중간에 있는 거. 예를 들어서 뭐 실리마린도 건강기능식품으로도 있고 일반약품으로도 있고 뭐 유산균도 그렇고 오메가3도 그렇고 이런 제품은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되게 많이 다루는 다양한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영역이 너무 넓은데 그 영역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약사들은 막연하게 어, 필이랑 태블릿 형태에 있는 건 다 약사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경향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모양이 그렇게 생겼으니까. 근데 깊게 물어보면 잘 모르지만 어쨌든 우리 거야. 왜냐면 내가 공부하면 아니까. 그리고 식품적 관점이 아니라 굉장히 양리학적 관점으로 봐요. 그러니까 이게 아직은 학생이라서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제가 이제 이런 부분을 사실 저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건강기능식품 우리 거지 이런 생각을 하다가 제가 이제 스포츠 영양 코치 자격증이라는 거를 이제 우연히 따게 되면서 스포츠 영양 코치 자격증을 제가 따는 과정에서 이제 꿀팁 강연으로 여러분 같은 학생이나 약사분들이 저 한참 셀프 브랜딩 할 때, 아, 이런 것 좀 따는 게 좋겠다. 우리 역량에 대한 이해도 좀 높이고 상담을 할 때 좀 도움이 되지 않겠어요? 라고 해서 제가 이제 1차, 2차, 3차 이제 브랜딩 블로그 할 때 이제 해서 이제 학생, 약대생들을 모았는데 댓글에 계속 영양사랑 트레이너가 남기는 거예요. 자기도 껴달라고.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해서 이제 4차부터 같이 모았죠.
그래서 그때부터 정말 다양한 직군들이 모였어요. 뭐 한의사도 있었고 소방관도 있었고 뭐 일반 직장인도 있고 다 와서 이제 제가 하는 강의를 들으면서 제가 카톡방을 아무래도 파니까 그래서 막 이야기를 주고 받으니까 제가 너무 편협한 사고를 좀 갖고 있다는 느낌을 받는 거예요. 이걸 바라보는 관점이 약사로서 이거 다 내 거니까 내가 해석하는 방향으로만 보려고 했는데 영양사가 보는 영양학 관점이 다르고 트레이너가 보는 영양학 관점이 다르고 약사가 보는 영양학 관점이 다르더라. 그래서 아 이게 공부를 좀 해야겠다 싶어서 제가 자격증을 딴 상태였지만 여러분 알겠지만 시험이라는 거 뭐 여러분 시험 끝나면 다 기억나지 않잖아요. 중간 기말 봤던 거. 그러니까 좀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책도 관련된 트레이너가 쓴 책, 영양사가 쓴 책 다 읽어보고 어떻게 공부를 하는 게 좋을까? 이래서 봤는데 어,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영양소라고 말을 할 때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뭐 비타민, 무기질, 미네랄, 뭐 물 이렇게 말을 하는데 뭐 비타민, 무기질, 물 이렇게 식이섬유까지도 얘기하고 근데 영양사랑 트레이너는 탄단지에 정말 집중을 많이 해요. 탄단지에만. 근데 약사들은 탄단지 별로 관심 없고 비타민, 미네랄에만 관심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영양학 책을 보면 영양사나 트레이너 쓴 책들은 비타민 예를 들어서 탄단지가 3분의 2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0페이지 중에 한 70페이지가 탄단지면 한 5페이지가 비타민 무기질이에요. 근데 약사들이 관점으로 딱 접근을 하잖아요. 그런 쓴 책은 없어요. 아직 약사가 쓴 책은 없는데 약사가 관점을 딱 봐버리면 진짜 70페이지가 비타민 무기질이에요. 그러니까 이 관점이 좀 다르구나. 그리고 우리는 되게 미시적인 거에 대해서 집착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탄단지로 하면 우리 거 아닌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아르기닌, 사실 아미노산이잖아요. BCAA, 뭐 이런 거. 그걸로 되면 또 우리 것처럼 막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미시적인 거, 성분적인 거, 약간 양리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이런 관점에 대해서 막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하게 되면서 아, 이게 어찌됐든 해석을 좀 해야겠다. 어떤 관점으로든. 이게 그리고 우리가 우리 거라고 말할 수 있으려면 우리만의 정의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면서 그 당시 때 이제 최근에 이제 조성을 했는데 이제 스포츠 영양 연구소라고 하는 거를 구축을 해서 뭐 지금 열 몇 분께서 한 6개월 정도 목표를 세우고 스포츠 영양학에 대한 책을 한 권 써보자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이제 약사 한 9분에 뭐 영양사 한두 분, 트레이너 두세 분 이렇게 모여가지고 이제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도 이제 그 동료의 중요성 얘기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협업을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저는 영양학이라는 공부를 왜 접근을 했냐면 처음에는 약사에 대한 직능이 뺏긴다라는 느낌 때문에 접근을 했다가 해보니까 이 영역이 약사가 가질 수 있는 되게 기능의 확장에 도움이 되겠구나. 라는 식으로 이제 접근을 하게 됐고 그 기능의 확장이 내 거야라고 하는 게 아니라 모두의 것이라고 했을 때 내 강점이 뭔지를 고민하는 걸로 되게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사로서 접근을 한다면 뭐가 좀 더 어, 어트랙티브 할까 상대방한테 약사가 왜냐면 저는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 트레이너가 이제 그 방 안에 이제 여러 가지 공부하는 방에서 트레이너분이 저한테 약사님 저 개인적으로 질문 하나만 드려도 될까요? 이래가지고 네 질문하세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제가 근육 향상 운동 때문에 칼륨을 먹는데 이거 왜 하루 전체 용량에 그러니까 하루 이제 뭐 복용량의 왜 2%만 먹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무슨 말이에요? 일단 얘기를 하고 이제 보냈더라고요, 약을. 근데 약도 아니고 일단은 이제 건기식이고, 건기식도 아니에요. 그냥 아이허브에서 산 건데, 포타슘이 있는데, 사실 여러분 포타슘은 다량 미네랄이라 그래서 따로 복용 안 해요. 이미 많이 우리가 모든 음식물에 다 들어가 있어요, 칼륨은. 그래서 굳이 복용을 안 하는데, 뭐 근육 이제 운동의 향상에 따로 이제 먹는 양으로 나오나 봐요. 그래서 그걸 저한테 묻는데 이걸 나한테 왜 묻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제가 스포츠 영양 코치 자격증을 강연을 한다고 해도 내가 뭐 사실은 약사지 막 스포츠 영양 전문가는 아닌데 근데 그 사람이 질문한 이유를 알겠는 게 앞, 앞뒤가 똑같은 거예요. 제가 아까 약사들이 건기식 다 내 거야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생긴 게 태블릿하고 필같이 생겼기 때문에 우리 거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상대도 그렇게 생긴 건 약사가 잘 알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도 그 칼륨 형태가 캡슐 형태로 들어가 있으니까 약사가 잘 알겠지 하고 그냥 너무 아무렇지 않게 묻는데 뜨악했죠. 잘 모르겠으니까. 그래서 이제 열심히 찾아봐서 응답을 했죠. 이렇게라고 생각이 됩니다라고 대답을 했다. 그 안에서 제가 느꼈던 느낌은 뭐냐면 이거 블루 오션이다. 이거 내가 정말 좀만 더 정확하게 알고 내가 정말 우리가 약사라는 직능에 잘 포지셔닝만 하면
다 우리 거라고 해도 상관이 없다. 왜냐면 질문의 체계에서 아무리 뭐 영양사가 많이 한다고 해도 좀 더 자세하고 어려운 거 물어보려고 하면 당연히 우리한테 묻겠다. 그럼 우리가 더 많이 알아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됐고, 그 과정에서 이제 영양학 공부를 좀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사실 마음 같아서 제가 사실 우스갯소리로 제가 그 방통대 영양학과를 편입하려고도 했어요. 알아보기도 했고, 입학처에 전화까지도 했고, 들어가려고까지도 했어요. 왜냐면 이제 대학원 진학을 하려고 그랬더니 영양학과는 무조건 영양학과를 나와서 영양사 자격증이 있어야지 진학이 되더라고요, 대학원은. 그러니까, 그러면 따볼까까지 생각을 했다가, 제가 추후에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자격증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고 상대한테 어떻게 보이냐가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결론은 제가 선택은 안 했지만 결론은 그렇게 해서 이제 영양학 쪽으로 선택을 했다. 그래서 여기 말한 실질적인 목표라면 제가 생각하는 영양학의 가장 실질적인 목표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느낄지 모르겠어요. 제가 뭐 교수도 아니고 뭐 아무것도 아닌데 왜 이런 말을 하겠냐 모르겠는데 저는 제 직업이 좀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겠는데 제 직업이 정말 좋아요. 제 직업이 좋다는 이유가 뭐냐면 내 직업이 가지고 있는 굉장한 가능성이 많은 직업인데 생각보다 굉장히 평가절하 당하고 있다. 그럼 이 평가절하 당하고 있는 직업을 내가 잘 포지셔닝만 하면 나도 높아지고 내 직능 가치 있는 이 모든 직능이 높아진다고 하면 이것만한 이득이 있을까? 왜냐면 어쨌든 제가 늘 선배들하고 있는 카톡방에서 한약사 문제 어떻게 할 거냐, 뭐 어떻게 할 거냐, 뭐 어떻게 할 거냐, 막 이렇게 한약 약사회를 대상으로 이제 비판하고 비난하는 여론들이 올라오면 제가 마음속에 들던 늘 생각은 그거였어요. 선배님들은 뭐 하고 계실까, 지금?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실까? 그러니까 개인이 어떤 변화를 가지고 있고 어떻게 시도하고 계시길래 이런 말을 같이 하면서 할까? 저는 제가 먼저 시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개개인이. 그러니까 약사들이 마치 뭐 약사에서 뭔가 변화시켜야지 약사가 변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모든 법이나 모든 규칙은 결국에는 작은 작은 어떤 무리가 바뀌면서 변화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의도로 영양학을 접근했던 것 같아요. 사실 제가 뒤에 보면 뭐 실패했던 사례라든지 뭐 이런 얘기 나오는데 제가 맞춤형 화장품 조제관리사 자격증을 시도했다가 실패했어요. 한 문제 차이로. 그러니까 그런 시도에서 저는 사실 화장품 영역도 약사가 분명히 포지셔닝 할 수 있는 영역인데 공부해보면 어떨까라고 접근을 했다가 결국 실패는 했는데 그 안에서 제가 공부를 되게 많이 하면서 느꼈던 부분은 이 부분도 되게 가능성이 있다. 약사들이 진짜 그러니까 막연하게 약사가 관연 화장품 이렇게 접근하면 무조건 망하는 건데 내가 이거를 어떻게 고민해서 어떻게 좀 이렇게 포지션할 건지를 고민해보는 약사님이 계신다면 화장품도 분명히 되게 영향력이 있게 될 영역이다. 그거를 좀 고민하게 됐던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제 실질적인 목표는 결론은 약사의 너무 약간 뭐 누가 보면 뭐 약간 약사 대통령이 하는 말 같을 수 있는데 약사의 직능을 높이고 싶다. 근데 약사의 직능을 높이고 싶은 게 결국 다 제 자신을 위함이에요. 내 직업이니까. 내 직업이 높아지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생각 때문에 하게 된 거고요. 그리고 다들 이 얘기해요. 도대체 너 몸이 몇 개니?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몸 하나로 충분히 잘하고 있고 그리고 사실 하루 루틴 저는 보통 이제 알람은 6시 반, 6시 이렇게 알람 맞춰놓고 일어나고요. 보통 기상은 6시 반에서 7시 사이에 기상을 하고 아침에 보통 기록 과정을 해요. 블로그도 좀 하고 뭐 전에 썼던 거 해가지고 한 8시, 9시 전까지 제가 사실 지금 11월까지 약국에서 일을 하다가 12월부터는 제가 아버지 사업 다이어트 관련된 그거 대표이사를 맡으면서 그거 도와드리면서 이 브랜딩 작업하면서 대학원 올해 입학을 하게 돼가지고 그거 같이 해야 돼가지고 약국은 지금은 안 나가고 있고 독서는 어, 어떤 시간을 투자한다라고 하면 못 읽어요. 그냥 갖고 다녀야 될 책을 그냥 이렇게 가방이든 어디든 넣고 다녀서 그냥 한 단락을 읽든 근데 앉아서 그냥 웬만하면 한 단락까지 읽으려고 해요. 왜냐면 한두 페이지 읽으면 기억이 안 나요. 다음에 다시 보면. 내가 지금 소설책 읽고 있는 게 아니라서 그냥 웬만하면은 소지하고 다니면서 보려고 하고 있고요. 잠자는 시간은 제가 보통 11시에서 뭐 1시 사이에 자는데, 생각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열정적으로는 안 살아요. 유튜브도 보고요. 뭐 게임도 하고, 그냥 뭐 친구들하고 뭐 전화도 하고, 뭐 부모님하고 싸우기도 하고, 뭐 할 거 다 하면서 다 할 거 하는 거라서 그렇게 막 뭐 1분 1초 아깝지 않게 산다 이렇게 말하지 않는 게 생각보다 여러분 하루가 길어요. 내가 너무 그냥 날리는 시간이 많아요. 그러니까 조금 일찍 일어나는 거, 그리고 내가 책을 갖고 다니는 거, 아니면 아침에 예를 들어서 내가 아침 루틴 하나 정해서 그냥 아침에 뭐 한 30분 뛰는 걸 넣는다. 아니면 아침에 30분 독서를 넣는다라고 하면 사실 하루가 되게 많이 길어져요.
내가 생각 이것저것 많이 하려고 하는 것보다. 그래서 그냥 그런 식으로 저는 그냥 열정적인 삶이라기보다는 제가 다행인 거는 뭔가 이렇게 게임을 한다고 하는데 저 게임 말하는 것도 저 고전 게임 이런 거거든요. 오락기 갖다 놓고 그냥 막 킹오파 이런 거 좀 우스갯소리지만 진짜 그냥 순간 한 5분 할 게임 해요. 그냥 정말 스트레스 받을 때 그냥 이렇게 하는 걸로. 제가 뭐 보통 게임, 그러니까 PC 게임도 안 하고 취미가 별로 없기는 한데 그냥 음악 듣고 이런 거 좋아하고 책 읽고 이런 거 좋아해가지고 그래서 별로 없네요, 쉬는 게. 근데 그 쉰다라는 표현보다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게 사람이 어떤 내가 아까 말한 그 위에 있는 제 이 흐름으로의 어떤 즐거움을 찾는 방향성을 잡으면 되게 몰입하게 되면서 시간이 빨리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어떤 내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 뭐 몰입의 경험이 많은지는 모르겠지만 저도 이제 가끔씩 이제 정말 급할 때 시험 공부 열심히 할 때 그 시간 빨리 가는 그 느낌 있잖아요. 이게 막 시간 없는데 이게 시간 너무 빨리 가서 그런 경험을 시험은 참 재미없는 건데 내가 재밌는 걸로 하게 되다 보니까 더 몰입이 돼가지고 그래서 저는 브랜딩을 해야 되는 목적이 그거라고 생각해요. 내가 재밌으니까. 그러니까 재미없는 걸 브랜딩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막 억지로 해야 되고 마치 막 내가 막 사명감처럼 나의 미션은 약사의 직능을 높이는 거 이런 식으로 하면 못해요. 그냥 내가 약사로서 심심하게 살고 싶지 않고 재미없게 살고 싶지 않으니까 재밌게 살려면 나는 내 이런 부분을 살리고 싶어. 그럼 그 부분을 계속 고민하고 어떻게 약사랑 적용을 할까라는 걸 고민하는 경험은 생각보다 재밌어요. 그런 경험은. 근데 일단 그런 매칭을 시킬 나의 강점을 찾아야죠. 어떤 게 나랑 어떻게 연결이 될지에 대한 부분. 없어도 상관없는 게 사실 저는 어, 브랜딩이라는 걸 한다라는 게 더 막연한 거예요, 사실. 약사를 브랜딩 한다는 게 내가 그 가진 강점은 뭘까? 그냥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거 좋아하고, 이런 거 같이 공감하는 거 좋아하는 게 다인 거예요. 내 컨텐츠는 오히려 없고.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들도 나는 대단한 게 없는데? 라고 생각할 수 있지 마시고, 요새 세상은 생각보다 여러분은 예전보다 더 개인적인 게 많아요. 긱하고 너드한 게. 그거 나만 갖고 있는 것 같다고 생각하는 게 정말 나만 갖고 있는 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같이 공유하려고만 해도 괜찮아요. 이거 진짜 제 약간 치부같이 잘 말 안 하고 싶은 부분인데, 저 약간 자주 보는 유튜브 중에 그 키덜트 같은 거 저도 그냥 보는 건 좋아요. 그러니까 막 그런 피규어 이런 거 사지는 못하겠고 돈 아까워서, 그러니까 막 어차피 관리도 못하니까. 근데 이렇게 누가 이렇게 막 이렇게 뭐지? 그 유튜버 중에 연박사라고 하는 유튜버가 있는데 그 사람이 그냥 맨날 그 가챠 같은 거 엄청 뽑아서 그거 막 해요. 근데 저는 그거 어차피 제 돈 주고 안 하거든요. 근데 그냥 그 보는 걸로 대리만족하면서 그냥 저렇게 와 이런 것도 하네 귀엽네 이렇게 하고 하는 그런 대리만족.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 정말 그 부분에 관심이 좀 있으면 그거에 대한 콘텐츠도 만들고 뭐 약국에다 그런 거 꾸며놓을 수도 있고 약간 제가 아는 소마 약사님인가 좀 특이한 약사님 대머리 약사님 한 분 계신데 그분은 그런 걸로 약국 안에 막 키덜트 같은 공간 해놓으시고 막 하시거든요. 자기 캐릭터 만드셔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까지도 고민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냥 재밌게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시간이 금방 간다. 약간 이런, 그러니까 시간이 아깝지 않고, 생각보다 내 할 거 하면서 할 수 있다. 약간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고. 어, 이 4번에 대한 질문은 제가 진짜 약간 명쾌하게 답을 줄 수 있는 게, 제가 얼마 전에 약사님한테 연락을 받은, 별로 친하진 않지만 되게 데일리하게 연락하신 약사님이 있는데, 저희 학교 이제 제가 삼육대인데 삼육대 나온 애들이 세명이나 약국 알바 제 약국 알바로 지원을 했어요. 그랬더니 아 근데 안 뽑으려고요. 이러면서 그럼 왜 말하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때 대답을 해주신 게 뭐였냐면 약대생한테 일 못 시키겠다는 거예요. 그 못 시키는 게 일을 못 하는 게 아니라 이 약사 잡일을 시키는 거다 보니까 자기는 싫대요. 그러니까 느끼기에 자기가 느낄 때 이건 약사가 할 리가 정말 예를 들면 그냥 알바생들 시킬 일인데 약대생들은 약사가 될 사람들인데 이런 부분을 자기는 시키고 싶지 않다. 약간 이런 부분도 있으셨고 오히려 약대생들이 생각보다 똑똑하다고 말을 하는데 그 똑똑함이 어, 이게 우리가 이제 게임으로 치면 이렇게 육각형 이렇게 이렇게 뭐 채운다 그러잖아요. 공격력, 방어력 이렇게 키운다고 했을 때 고루고루하지 않다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보통 알바생 애들은 다 고루고루하대요. 20대 젊은 약대생들은. 그러니까 일반 뭐 학생들은. 근데 우리들은 뭐 암기력만 세거나, 뭐 뭐만 세거나, 약간 이런 느낌이다 보니까 다루기가 어렵대요. 이게 이렇게 알바생으로.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을 거고, 여기 친구가 쓴 것처럼 서비스직이다라는 말을 했는데, 서비스. 음, 제가 요새 약간 경험 마케팅에 꽂혀 있어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드리면, 우리가 약국에서 판매하는 거는 제품과 서비스는 당연한 거예요.
서비스직이다라는 거라고 말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서비스는 기본적으로 모든 직업이 판매하는 거예요. 내가 어디 어떤 공간을 들어가서 제가 약을 던지는 게 아니잖아요, 누구한테. 진통 던지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어떤 안에서 대화가 이루어지고 어떤 모든 이런 커뮤니케이션 자체가 서비스이기 때문에 왜냐면 내가 어쨌든 이 사람이 이거 간에 간독성 있어요라고 말하는 것도 서비스잖아요. 제품이 재화 자체가 전달된 게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서비스직이다라는 말을 해주셨다라기보다는 그냥 기본적으로 내가 인간에 대한 인간과 대화하면서 대면 관계에서 어떤 그런 걸 이루어지는 서비스직인 거는, 그러니까 이런 직업인 건 당연한 거예요. 우린 전문직인 입장에서. 변호사도 그렇고, 의사도 그렇고, 모든 전문직은 다 그래요. 왜냐면, 전문직의 특징은 뭐냐면, 어쨌든 일반인들보다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고, 전문적인 정보를 가지고 있는 걸 전달시켜줘야 되는 직업인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서비스직인 게 기본인 거예요. 근데 그거를 하기 위해서 내가 서비스직이니까 난 친절해야 되고 이런 개념이라고 생각 안 해야 되는 거죠. 그냥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그냥 우리의 역할은 쉽게 말하려고 노력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지 정보를 명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지를 고민해야 되는 거지. 나 서비스직이니까 나 아는 거 많으니까 하기 싫은데 그냥 친절하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한 개념하고는 조금 달라요. 그리고 특히나 제가 실습으로 이제 어떤 노원에 있는 약국과 지금 약문약답이라고 하는 어플을 만드신 윤중식 약사님이라고 계시는데 그 약사님 약국에서 하루 일할 기회가 있어서 가서 그분하고 밥 먹을 기회가 있었는데 밥 먹기 나가기 전에 그분이 잠깐 와서 어떤 분하고 상담을 잠깐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때 제가 약간 학생 때 느낀 거랑 학생 때 느낀 게 딱 다른 게 학생 때 제가 들었을 때는 너무 비유도 많고 정확한 정보 같지가 않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느낄 때 학생 입장에서는. 저게 뭐야? 전문가가 말을 왜 저렇게 해? 무슨 어머니 뭐 이거 있잖아. 이렇게 되는 거야. 그렇게 드시면 안 돼. 이렇게 먹어야 돼라고 얘기를 하는데 너무 장사꾼 같고 괜히. 저게 뭐야? 약사답지 않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약사가 돼서 느낀 건 뭐냐면 그만한 비유가 없어요. 상대한테 전달할 수 있는 좋은 메시지가.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필요한 건 딱 그 정도가 맞는 거예요. 그 정도를 그만큼의 단어로 변화할 수 있는 능력이 전 놀랐었어요. 약사가 되니까. 못하겠더라고요. 나는. 아직 연차가 안 되니까. 그래서 지금도 고민이에요. 상담할 때마다. 어떻게 전달해야 좋을까? 어. 그러니까 사실은 그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은 졸업할 때쯤에 뭐 약사는 평생 공부해야 되는 직업이라고 얘기는 하지만 제 지론상 한 95 정도 채우고 나온다고 생각하면 돼요. 오는 매번 바뀌니까. 새로운 지식도 생길 수도 있고, 뭐 체계가 바뀔 수도 있고, 뭐 알고리즘이 바뀔 수도 있고. 95는 같아요. 95가 같다는 건 뭐냐면 결론 내가 해야 될 역할은 5%에 대한 공부라기보다는 이 95를 어떻게 전달할지를 고민해야 돼요. 어, 그러니까 서비스직은 당연하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카페 알바나 고객 서비스 아르바이트가 고민 중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면 좋은데 여러분 알겠지만 카페 알바가 친절한 사람 드물어요. 저도 오늘도 몇 번 카페 갔다가 기분 나쁜 적이 몇 번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 직업을 갖는다 그래서 서비스직을 갖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서비스업 마인드가 생기는 게 아니기 때문에 차라리 약간 그런 거 관련된 책을 읽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비스업에 관련된 뭐 예를 들어서 저는 사실 그래서 이게 유통 관련된 뭐 무인양품에서 쓴 책이라든지 그러니까 무인양품 오너가 쓴 책 아니면 뭐 이런 관련된 책을 읽어보면 약간 우리는 전문성을 가진 정보를 전달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조금 특수 유통인 느낌이 강한데 일반 유통은 정말 리얼리하게 친절함과 이미지가 있지 않으면 각인되지 않기 때문에 정말 노력을 많이 하고 다양한 스킬이 많아요. 뭐 스타벅스라든지 걔네가 어떻게 자기네들을 포지셔닝 했는가 이런 책들이 되게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뭐 직접 오너가 쓴 책도 있고 마케팅 전문가나 뭐 이런 애들이 직접 이제 이렇게 해석해서 쓴 책도 많고 그러니까 그런 책을 좀 읽어보면 서비스업에 대한 정의 아니면 뭐 전달의 정의 뭐 이런 거를 좀 공부를 해보면서 사실은 뭐 몸으로 부딪히는 게 제일 좋지만 저는 사실 제가 전자책을 썼다고 썼지만 지금 뭐 30페이지밖에 안 되는 전자책이었었고 뭐 최근에 쓴 거는 뭐 100페이지 정도 된다고 하지만 써보는 게 제일 좋아요. 개인의 생각을. 약대생이 생각하는 약사의 서비스, 뭐 이렇게 생각하면 내가 생각하는 약사의 서비스는 이러하다. 그러니까 내 스스로 내가 좀 정리를 해보고 이런 경험을 좀 가져보면 훨씬 더 내가 카페에서 일하는 것보다 100배, 1000배 정도의 가치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지수 학생 거. 이거는 사실 어떤 맥락으로 보시면 되냐면 제가 이제 최근에도 아버지 사업 때문에 아버지 사업에서 이제 온라인 마케팅을 하셔가지고 SNS 마케팅 전문가 그 과정을 듣고 시험 봐서 붙었어요. 자격증은 안 받았고 돈 내는 거라서.
자격증은 정말 그냥 말 그대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약사 면허는 다르죠. 약사 면허는 내가 약사라는 직업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가져야 되는 건데, 그거 이외에 대한 자격증과 면허증에 대한 부분에 대한 관점은 저는 어떠냐면, 어, 제 마음을 전달함이에요, 상대한테. 그러니까 내가 상대한테 이렇게 보였으면 좋겠어. 상대가 날 이렇게 봐줬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거에 대한 저는 표현 방식이라고만 생각을 해요. 왜냐면 내가 상대방하고 뭔가 너에 대해서 좀 더 깊게 알고 싶고 말하고 싶은데 말 잘 안 해줘. 근데 내가 저기 뒤에 내 뭐 양력에 심리상담사 자격증이 써 있어. 그럼 상대가 그걸 한번 봐. 그러면 나에 대한 생각이 좀 바뀌지 않을까? 왜냐면 나도 병원을 가거나 어딜 갔을 때 의사 양력을 볼 때 뭐가 하나 글자가 보이면 그것 때문에 생각이 바뀌는 경우가 많은데 나조차 상대는 나한테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 사실 역지사지예요. 비슷해. 그러면 저는 사실 이런 것들, 중독 상담가도 그렇고.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진짜 뭐 게임 중독이나 쇼핑 중독이 있어. 근데 사실 그거에 대한 정답은 진짜 리얼하게 이 사람이 너무 심한 단계면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아야겠지만, 여러분들도 알겠지만 그런 건 결국 관심이고, 내가 이 사람하고 얘기를 하면서 풀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그런 과정을 내가 할 대상을 찾는데, 근처 약국을 갔는데 약사가 그런 게 뒤에 붙어 있어. 그러면 한마디로도 혹시나 할 수 있지 않을까. 음. 내가 어쨌든 약국이라는 곳은 약사가 무조건 있는 공간이니까 그 사람 약사일 건 알 거고. 근데 그 사람이 이러이러한 다양한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는 걸 나한테 표현하고 있으면 자기가 관심 있는 분야랑 연결이 되면 질문이라도 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모든 거는요, 관점이 저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브랜딩 마케팅을 많이 공부하다 보니까 이런 생각을 갖는 거일 수도 있는데 지극히 상대방 위주여야 돼요. 지극히 상대방 위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격증 따는 거를 잘못 생각하는 게 내 위주로 보는 경우가 많아요. 내 자격증, 내 어떤 브랜딩, 나를 위한 거, 나의 어떤 자아 실현, 내 방향성. 뭐 그것도 없는 건 아니죠. 근데 그 이전에 그러니까 뭐 당연히 뭐 내가 진짜 상대방을 위해서 내가 노예도 아니고 그렇게 따는 건 아니지만 내가 약사로서 내가 생각하는 방향성에서 이걸 땄을 때 상대한테 이렇게 비춰지면서 내가 이런 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기반으로 내가 자격증 공부를 들어가고 자격증을 따려고 해야지. 내가 막 자격증을 내가 따고 싶은 걸 따서 이렇게 날 봐줘라고 막 해봤자 상대한테는 그게 어쩌라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제가 예전에도 이제 전문 약사가 이제 곧 실현화가 된다는 얘기가 나왔을 때 그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제가 대한약사회장도 한번 만났었는데 우연히 이제 그 전 약사회장님하고 한 자리에 이제 여러분 있는 자리에 봤을 때도 전문 약사가 병원에선 되게 유의미할지 모르겠는데 이게 현장 약국에서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이게 실질적으로 실용적이지도 않거니와 이걸 어떻게 따서 이걸 어떻게 적용할 거냐에 대한 부분이 중요한 거고 결국에 제가 그 얘기를 한 건 상대가 이거를 유의미하게 볼 거냐는 거예요. 내가 약사든 전문 약사든이 뭐가 중요하냐 상대한테. 어, 내가 이제 예를 들어서 진짜 전문 약사로 소아 전문 약사라서 소아에 대한 어떤 내가 어떤 뭐 POP도 만들고 교육 자료도 있고 약국 들어가면 막 자기가 만든 뭐 영상이 막 나오고 소아에 대한 약간 약류에 대한 정말 제가 전문 약사라서 보여주고 싶은 이런 거를 위한 거라면 모르겠는데 내 자아 개발을 위한 자격증은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그래서 저도 최근에 그냥 SNS 전문가 자격증을 딸 때도 시험을 보긴 봤죠. 당연히 공부했으니까. 그거 보고 붙었어요. 근데 붙고 나서도 자격증 가격이 86,000원이래. 내가 왜 따지? 고민을 했죠. 누구를 보여주기 위한? 결론은 없었어요. 그래서 미발급. 안 받고 그냥 공부 재밌게 했고 SNS에 대해서 이해도 많이 했어요. 이런 식으로 언론 보도를 하고 언론 보도 돈 내고 할 수 있구나. 막 이런 공부를 할 수 있던 거. 맞춤형 화장품도 그래요. 저 떨어졌거든요, 결국에. 다시 제 시험 안 본 이유가 그거예요. 난 화장품 공부 많이 했고 난 자격증 딸 필요는 없다는 생각을 제가 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고민을 하는 거죠. 이거를 내 발전을 위한 상대방을 위한 이런 걸 고민을 했을 때 그 안에서 답이 나와야 돼요. 공부를 하는 사례는. 그러니까 자격증을 따는 거, 도전하는 거, 공부하는 거가. 근데 여기서의 중요한 건 뭐냐면, 저는 제가 하고 싶은데, 그럼 해야죠. 그러니까 내가 마치 무슨 뭐, 내가 누구, 약사는 상대방을 위한 거다라는 건 아니니까. 근데 다만, 나를 위해 딴 거를 상대가 이해하길 바라진 말아야 돼요. 그거는 좀 달라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위해 딴 거면 따도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힙합으로 뭘 땄어. 그럼 뭐 내가 예를 들어서 뭐 쇼미더머니 가서 뭐 목걸이 땄어. 그럼 내 만족이지. 이거를 뭐 보여줘가지고 저 이거 나온 사람이라고 말해봤자 무의미하잖아요. 상대한테는. 그러니까 그런 관점으로 접근을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실패 경우는 아까 맞춤형 화장품. 저 정말 이때 거의 멘붕이었어요.
당연히 붙을 줄 알았고, 어, 이게 국시랑 비슷한데 1영역부터 4영역까지 있었고 화장품법에서 제가 한 문제 차이로 꽈락이었고 전체 총점으로는 700 몇 점인데 600점 이상이 합격인데 760 몇 점이었는데 한 문제 차이로 떨어졌어가지고 정말 멘붕이 왔는데 어떻게 극복했냐라는 건 딱 그거였어요. 내가 누굴 위해 따는 거지? 뭐 이런 거였고 공부를 진짜 많이 했거든요. 화장품에 대해서. 그래서 약국 내에 있는 화장품 뒤에를 보면 뭔지를 알겠는 거예요. 이게 왜 들어갔는지를. 거기서 만족했어요. 아, 내가 어쨌든 약국 상담을 할 때 내가 내 상담 능력이 높아졌고 내가 어쨌든 화장품을 볼 때 내가 지금 쓰는 내가 쓰고 있는 샴푸, 염색약 이런 거가 왜 뭐가 뭐 판매를 하니까 이게 내가 뭔지를 알게 된 거에 대한 어떻게 보면 뭐 속된 말로 자위일 수도 있고 그냥 어찌 보면 그냥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게 약사는 어쨌든 평생 공부하는 직업인데 내가 화장품에 대해서 좀 더 많이 알게 됐다. 그리고 이 화장품 자격증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도 제가 할 말이 생긴 거잖아요. 내가 이걸 공부를 해보니 이러니까 하지 말거라 하거라 이렇게 얘기가 나오니까 저는 그렇게 극복을 했던 것 같고 음, 새로운 분야. 제가 뭐 예전에 강의 때 말했던 것 같긴 한데 재밌었던 분은 여자 약사님인데 어, 성인용품 회사 들어가셔가지고 일하신 분 봤고 그다음에 성인용품 회사가 이제 그게 그냥 정말 말 그대로 그냥 그런 성인용품 회사가 아니라 뭐 친환경 뭐 이런 걸로 해가지고 뭐 이런 걸로 하시는 회사에 약간 제품 개발 쪽으로 들어가셔가지고 1년 동안 일하시고 나오신 분도 봤고 스타트업으로 해서 개발하시는 분들도 봤고 그다음에 VC라 그래서 벤처 캐피탈이라 그래서 그 투자하는 거 어떤 이제 벤처들 투자할 때 그거를 이제 심사하는 심사관 이런 걸로 하시는 약사님도 봤고 그래서 사실 도전이라고 하는 부분은 되게 다양할 수 있는데 그 도전의 뭐 방향성과 이런 게 상대가 그런 도전을 했기 때문에 라고 할 필요는 없어요. 내가 하고 싶은 게 약사가 아닌데 라고 해보면은 이제 고민할 필요가 있지만 약사 좋은 직업이니까 약사 안에서 고민해도 상관은 없다라는 거. 그리고 제너럴리스트라고 제가 말씀을 늘 말해요. 뭐 스페셜리스트라기보단 제너럴리스트가 되자. 제가 말한 제너럴리스트도 깊이감이 있는 제너럴리스트예요. 그러니까 정말 가볍게 막 잔잔바리로 아는 게 아니라 늘 공부하고 지적인 자세로 탐구하는 자세로 접근하는 제너럴리스트여야 한다. 그리고 제너럴리스트의 영역은 꼭 약이랑 건강 이런 부분이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제가 옛날에 늘 그 생각 들었거든요. 제가 나중에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제가 츠타야라고 하는 일본의 그 서점을 보고 되게 감명을 받아서 아 내가 이런 약국을 하고 싶다. 그래서 제가 뭐 여기 뭐 최종 목표 이런 얘기 나왔던 것 같은데 저 최종 꿈은 제가 우스갯소리로 지하 1층 지상 4층짜리 약국을 하고 싶다. 약간 이런 게 제 목표였는데 약간 정말 어떤 치유와 예방을 할 수 있는 모든 게 다 있는 공간으로 약간 건강과 운동과 이런 모든 거에 어떤 중심에 약사가 있는 거, 약사가 어, 뭐랄까 큐레이팅을 할 수 있는 공간이었으면 좋겠다라는 게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그 안에서 제가 느꼈던 건 뭐였냐면 그 치타야라고 하는 데서는 이제 라이프 스타일을 제한한다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서점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보통 서점이라고 하면 시, 소설 이렇게 보통 구분이 돼 있잖아요. 근데 스타일이라고 하는 서점이 되게 특이했던 게 지금 뭐 교보나 이런 데가 많이 따라하긴 하는데 여행 이러면 서뭐 이탈리아 여행하면 이탈리아 여행의 여행 서적, 그다음에 요리 서적 뭐 이런 것까지 다 모여 있어요. 시, 이탈리아 유명한 시인의 시, 소설 이런 것까지 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되게 토탈하게 챙기면서 이 안에서의 어떤 되게 다양함을 제안을 해주고 요리라고 하는 영역에도 요리 관련된 책만 있는 게 아니라 간장도 팔고 앞치마도 팔아요. 치타야는. 그래서 제가 제일 인상 깊었던 게 어떤 한 분기에 치타의 어떠한 서점에 요리 코너에서 제일 많이 팔렸던 게 간장이었대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보면서 서점인데, 아, 이게 되게 이럴 수 있구나. 이게 진짜 라이프 큐레이팅과 라이프 스타일을 제한하는 게 되게 중요하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러기 때문에 약사는 진짜 많이 알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어서 수면에 대한 약을 파는데, 마그네슘 많이 드시고, 뭐, 때아닌이나 이런 거 좀 좋으니까 좀 드시는 게 좋고요. 커피 좀 덜 드시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보다, 뭐 그것도 좋지만 예를 들어 수면 방법 아니면 수면에 도움되는 향, 수면에 도움되는 시간, 뭐 수면에 도움되는 책, 수면에 도움되는 시, 내가 이런 거 같이 권할 수 있는 사람이 되면 얼마나 멋있고 그런 공간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그게 꼭 잠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고 운동일 수도 있고 다이어트일 수도 있고 저는 이제 스포츠 영양 약사가 그 방향이긴 해요. 그러니까 운동에 대한 영역도 약사들이 사실은 다룰 수 있는 게 너무 많은데 너무 그냥 도핑 아니면 이제
뭐 건기식 딱 이렇게만 접근을 하는데 내가 운동 생리를 좀 공부를 하고 운동 영양, 스포츠 영양 쪽 공부를 하면 이 사람이 접근 좀 더 딥한 대화를 할 수 있지 않을까. 더 많은 걸 판매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거였기 때문에 어,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게 많다. 뭐 예를 들어서 저는 또 치유농업이라 그래가지고 육체 산업으로 제가 뭐 게시글을 한번 올렸어요 블로그에. 그 예를 들어서 뭐냐 약물 중독이나 약간 문제 있는 친구들한테 아예 처방 개념으로 네덜란드에서는 해요. 그러니까 농업 활동을 해보는 거 2박 3일 이런 식으로 수가도 나오고.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치유 농업을 농업 위주로 막 돌아가고 있어요. 지금 이제 개발해서 작년에 자격증 하나 생기고 막 이렇게 개발이 되고 있는데 사실은 사회복지사들이 그 치유의 영역을 포지셔닝하면서 하는데 여기에 약사가 개입을 하는 게 어떨까? 왜냐면 여기에 약물을 드시는 분들이 분명히 들어가는데 우리가 좀 케어를 하고 거기서 우리가 수익을 얻어갈 수 있는 구조를 고민해 보면 어떨까? 라는 생각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치유와 예방의 전문가로 우리를 포지셔닝하면 끼어 들어갈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끼어 들어간다는 게 어색하게 들어가는 게 아니라 내가 준비를 많이 하고 들어가서 내가 받을 만한 가치를 내가 추구하고 들어가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내 위치랑 내 돈거리는. 그리고 재밌게 할 수 있고, 그게 내가 하고 싶은 영역이라면. 그런 거고. 최종적인 꿈을 얘기했고, 음, 저도 사실은 학교 동기들 중에서 지금 막 이런 얘기를 하는 동기들은 없어요. 근데, 저는 동기는 동기들만의 그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제 어떤 인간적인 제 약대 4년의 생활을 같이 했고, 제가 뭐 부학생회장, 학생회장 하면서 제가 겪었던 여러 가지 일에 지지해주고 격려해준 친구들이기 때문에, 그냥 존재만으로도 행복한 친구들이라서 그건 그렇다 치고, 내 인생의 내 발전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다양한 영역에서 자격증 공부도 하고 이런 게 좋은데, 이 모든 이야기의 중심에 내가 있어야 돼요. 스토리의 주인공이. 그러니까 내가 이걸 뭘 하는 의도, 이유, 만나는 사람, 만나는 어떤 대외 활동, 내가 접하는 책, 내가 지금 쓰는 기록, 모든 어떤 스토리의 중심에 내가 있고, 내가 고민해서 내가 선택한 거라면 전 뭐든 오케이예요. 내가 사람을 만나는 게 좋은 것 같으면 만나도 돼요. 그러니까 정답은 없어요.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제가 사실 뭐 예를 들어서 병원 약사로서 뭐 전문 약사를 따신 어떤 병원 약사님, 막 훌륭하신 약사님들하고 나랑 똑같이 비교할 수 없어요. 그분들은 그분의 가치가 있고 매력이 있고 회사에 가셔가지고 신약 개발이라든지 이런 거 고민하시는 뭐 약사님, 공장에서 일하시는 약사님, 공직에서 일하시는 약사님, 정말 사회에 나가서 일하시는 약사님하고 저랑 비교할 수 없어요. 그리고 순위를 매길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순위를 매기려고 하는 순간 우리는 불행해져요. 앞서 말한 대로 내가 월 5천 번은 약국을 못하면 저는 불행해지는 거니까 2, 3천 못 버는 약국을 하면. 그러니까 그냥 나는 약사 면허가 있는 사람으로서 난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야라고 하는 게 다예요. 근데 그 일을 하는 게 내가 행복하면 그만이고. 근데 돈을 버는 건 어쨌든 살 만큼 벌어요. 심지어 잘 벌어요. 냉정하게 얘기를 하면.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들한테 막 전 사실 돈 얘기 별로 안 하고 싶거든요. 뭐 월 얼마 버니까 괜찮아 이런 얘기 하고 싶지 않은 게 이런 표현이 좀 옳을지 모르겠어요. 뭐 다른 학교 여러분들 만난 선배님 중에서 뭐 이런 얘기 할지도 모르니까 제가 이런 말 하는 게 건방질 수 있는데 저는 사실 물질적 가치를 되게 천박하게 보아요. 그거는 그냥 내가 거기에 나를 중점을 두는 순간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이런 가치가 너무 다 평가절하당하는 느낌이에요. 왜냐면 내가 이렇게 하는 게 아무 의미가 없고 내가 이렇게 하는 게 지금 당장 돈이 안 되고 그럼 난 지금 하는 게 다 무의미하고 이렇게 돼버리니까 어떻게 보면 제 스스로를 저를 방어하기 위한 기적일 수도 있는데 저는 어떤 제 가치를 가장 우선으로 둬요. 이거를 해서 내가 당장 얻는 건 없지만 근데 생각보다 근데 1년 하고 나서 얻은 거 많아요. 돈도 많이 꽤 벌었고 제 위치도 꽤 괜찮아졌고 돈 버는 것도 나쁘지 않고 그러니까 어 제가 어떤 거에 뭐 탑이 된다라고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1등이 되려고 뭘 하는 게 아니고 약사라는 직업이 제가 맨날 그 얘기 많이 해요. 우리 약사들이 뭐가 마음에 상처 뭐가 마음이 아픈 게 뭐냐면 약사들이 기본적으로 갖는 마음이 경쟁에 되게 예민해요. 그러니까 우리 막 치고 들어간다, 막 이런 얘기도 하고, 약국 간에 막 남매도 나오고, 막 약사들끼리 막 인원이 많아지니까 너무 짜증난다, 막 이런 얘기하면서, 뭐 이렇게 약국 간의 경쟁 얘기를 되게 많이 하는데, 제가 약사님들께 이렇게 막
셀프 브랜딩을 해라. 여러분들한테도 우리가 이런 고민을 해보자. 우리가 좀 더 좀 다양한 생각을 해보자라고 얘기하는 건 뭐냐면, 저는 제가 이 표현을 되게 잘 만들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그 변의 길이가 일자리인 정육면체를 그렸을 때 우리가 약사가 그 1, 그러니까 부피가 1인 정육면체 하나가 약사라고 생각을 했을 때 저는 보통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그 잘게 쪼개는 행위가 되게 우리가 스스로 살 깎아먹기라 이런 말을 하는데 여러분들 우리가 수학 시간에 공부해서 알겠지만 그 쪼갰을 때 부피의 확장은 굉장한 거예요. 내가 그 일자리를 100개, 1000개, 만 개로 쪼갰을 때 생길 수 있는 그 표면적인 확장은 사실은 진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를 하는 거고, 그거는 제가 약사의 직능 확장으로 제가 보거든요. 그런 기능, 그런 부피의 확장을. 그러니까 저는 그러길 바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각자의 색깔을 하면 그만이에요. 절대 상대방한테 피해주지 않고요. 이 방향으로 갔을 때. 그냥 내가 하는 거 하면서 제 색깔이 밝아지고 내가 하는 거에 대해서 예를 들어 여러분들 중에서 정말 감사하게 저에 대한 방향성에 좋게 생각을 해줘서 뒤따라와서 뭐 스포츠 경영학사를 뭐 같이 해보자 뭐 이렇게 해서 따라왔다. 그럼 여기 어떤 포션이 생긴다. 그럼 여기 돈이 된다. 그럼 뭐 사람들 몰릴 거고. 그럼 이렇게 돼가지고 또 어떤 한 포션이 생기고 어떤 이게 장르가 생기게 되는 거잖아요. 없던 건데. 그러니까 이런 장르를 만들어 가는 거죠, 우리끼리. 왜냐면 우리끼리 지금 계속 얘기하는 건 뭐냐면 우리 장르가 줄고 있다는 거잖아요. 못 뺏겼다, 못 뺏겼다, 못 뺏겼다 얘기를 하는데 이걸 이렇게 표현해보자. 저는 사실 한약재재도 그렇고 동물약도 그렇고 화장품도 그렇고 이런 고민을 좀 많이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거를 막연하게 이거 내 거야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게 막연하게 내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이걸 내가 우리 거로 만들기 위해 상대한테 어떻게 인식시키는 게 좋을까? 마치 뭐 스포츠 역량이나 스포츠 약학을 보여주려고 한 이 까망 약사가 스포츠 역량 약사를 말한 것처럼 한약재재를 그 제가 처음에 그 한약재재에 대한 고민이 많아서 그래서 한의사랑 스터디를 한 거였거든요. 한의사분들하고 스터디하면서 이걸 어떻게 우리가 포지션하는 게 좋을까? 한약사랑도 친구라고 얘기도 해보고. 그러니까 좀 계속 확장을 하려고 고민을 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그러니까 이것도 아까 말한 그런 협업의 연장선이고. 그러니까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고민을 하되 같이 하는 거. 그래서 일단 오늘 뭐 질문 받은 건 여기까지여가지고 대답은 이렇게 했는데 혹시나 뭐 추가적으로 질문할 친구 있으면 질문 받고 할게요. 저는 말이 좀 빠르기도 했고 길기도 했는데 혹시 뭐 추가적으로 궁금한 거나 없을까요? 너무 빨랐죠? 그래서 이게 제가 약간 이렇게 래핑처럼 얘기하기 때문에 뭐 아까 저번에도 뭐 메모하느라 바빴다는 친구도 많고 이래가지고 일단은 뭐 오늘 하루 고민을 잘 해보고 얘기를 하고 또 내일 또 시작될 과제에서도 계속 고민을 해보고 이제 오늘 우리가 금요일 날 이제 마무리할 때도 저는 이제 뭐 몇 분은 다시 또 만나겠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반복하는 거예요. 이런 고민을.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평생 하라고 얘기 안 해요. 여러분 학생이니까 뭐 또 이제 학기도 시작을 하면 잊어버릴 거예요. 그러면 다시 또 이런 생각이 들 때쯤 우리가 했던 프로그램을 한 번 더 고민해보고, 아, 이런 거 하면 다시 올까? 그러니까 이걸 시도해보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답을 주지 않기 때문에 내가 한번 고민해보고 내가 주변 인사이트를 찾아보려고 노력하는 그런 경험을 해보는 게 되게 중요한 거라서 여러분들이 그것만 잊지 않으면 되는 거고, 그 과정을 통해서 분명히 정답을 얻어요. 그리고 저는 누누이 말하고 싶은 게, 선배님, 저는 근데 결국에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진 많이 남는 약국 열심히 돈 많이 벌고 싶은 그 가치가 나쁜 가치라는 말을 하고 싶은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마케팅적인 부분을 정말 고민을 많이 해서 약국에서 어떻게 오토 약국을 잘 돌려서 어떻게 세팅을 해야 더 잘 팔리고 어떻게 포장을 해야 더 잘 팔리고 그거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고민을 해보겠다라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 기꺼이 응원하고 그 부분도 고민을 같이 해보고 싶어요, 저도. 그러니까 어느 부분을 막 막연하게 그냥 이상적인 약사를 막 하자 이런 게 제 목표인 게 아니고 그러니까 고민해보자는 거예요, 어쨌든. 고민 없이 그냥 막연하게 우리 약국사들 어떻게 해야 돼요? 직능 어떻게 높여야 된다라는 말이 어떻게 보면 가장 우매한 질문인 거죠. 왜냐하면 나조차도 지금 대안을 고민해 본 적이 없는데 그거를 상대한테 답을 달라고 얘기를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저는 그 아까 말한 일반 의약품 이런 다양성은 일본을 보면서 많이 배우거든요. 걔네가 정말 소비자를 위해서 제품을 만들고 여러분 갈근탕이라고 이제 우리 파는 거 있어요. 그 진통제. 그 포형이 일본은 어린이용 시럽제로도 나와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아, 진짜 일본은 진짜 약을 팔 마음이 작정을 했구나, 제약사들이. 막 이렇게 우스갯소리 생각도 하면서 그 상품이 많다는 거는 약사한테 다시 처음 얘기로 돌려서 얘기를 하면 도구가 많다는 거예요. 내가 쓸 도구가. 여러분들은 약국이란 공간에서 약을 파는 게 아니라 건강을 팔면서 도구를 활용하는 거예요. 약이란 도구를. 그러니까 그 약이란 도구를 활용하는 거긴데 거기서 내가 좀 약간 우리가 어차피 이제 마지막 마무리하는 거니까 마진 안 남겨야죠. 똑같은 실리마린인데 어떤 거 똑같이 6만 원 파는데 어떤 거 15,000원에 들어오고 어떤 거 3만 원에 들어오면 당연히 15,000원짜리 팔아야지. 그럼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건 내가 장사 수완이 있는 사람이 바보예요. 왜 3만 원짜리를 팔아? 15,000원짜리 팔아야지. 근데 그거는 마지막 차후인 거죠. 이거 15,000원짜리 팔기 위해서 내가 뭔가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 사람이 막 얘기를 했더니 간영양제가 필요하고 뭐 이렇게 얘기해서 이 350mg 정도 들어간 실리마린을 하루 두 번 먹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 건강을 파셨어. 그럼 뭐 있어야 내가 그럼 도구를 선택해야 될 때 마지막 선택하는 거죠. 이거 하시라고. 어차피 약은 일반 의약품 법상 똑같은 건데 내가 굳이 3만 원짜리, 15,000원짜리 있는데 15,000원짜리 안 줄 이유가 없죠. 그건 내 양심의 문제가 아니라 그건 자본주의가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고 싶은 건 막 사회적으로 너무 열심히 봉사하고 멋진 약사가 돼서가 아니라 뭘 우선에 두냐는 거예요. 가치를 어떤 걸 우선에 두고 그 다음에 돈을 쫓아도 우린 돈 많이 벌어요. 그러니까 그런 고민을 좀 해보시면서 오늘 뭐 제가 알기로는 이거 뭐 남기고 후기도 써줘야 되니까 서영 학생이 많이 해야 되겠죠. 이거 뭐 캡처하던데 다들 애들이 우리 한 거 아닌가? 뭐 제가 아무래도 이거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그럼 잠깐만요. 그럼 제가 이거를 찍어서 올려줄 테니까 저기 서영 학생이 후기 뭐 제가 올리는 거 과제 있으면 그거까지 해가지고 올려주시고 찍을게요. 하나, 둘, 셋. 잠시만요. 5초 뒤에 찍혀요. 하나, 둘, 셋. 찍었어요. 이거를 전달을 하고, 이거 저기 카톡방에 올려줄게요. 오늘 1시간 동안 고생 너무 많으셨고, 아마 뭐 우리 오프 모임 해도 서영 학생 아쉬울 게 없는 게 아마 이런 얘기 또 할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특별한 건 없을 거고, 뭐 어쨌든 얼굴 만나고 얘기하면 좀 더 각인이 될 테니까 그 생각을 하시고, 아마 저 그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제 이번에 모임 만날 친구들은 5, 6학년 학생들이에요. 이제 이번 올라가는 친구들 뭐 비슷하기도 하고 학년 높은 학생일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좀 더 프레시해요, 생각은. 그 친구들은 더 약간 이제 나가서 뭘 해야 될지 대한 고민이 많고. 근데 사실 저는 생각은 똑같아요. 저도 나왔을 때 똑같았기 때문에 다르지 않고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지금 이 생각 너무 좀 무모할까요? 라고 하는 거 해보고 얘기해봐요. 무모한 그 생각을 해보고, 무모한 생각을 적어보고, 무모한 생각을 시도해보고, 무모하다면 그 다음에 안 하면 돼요. 그러니까 막연하게 무모하다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일단은 뭔가를 시도해보면서 주변에 자극을 주면 좋은 사람이 들러붙어요. 나한테. 그걸 같이 해보지 않겠냐. 그러니까 블로그 같은 걸로 해야겠죠. SNS로. 내가 하는 거를. 오늘 여기까지 마무리하고, 고생 많았습니다. 음. 네. 저는 뭐 친구들이 제가 오늘 들은 강의에 대한 이야기나 생각을 좀 적어서 뭐 한 페이지 정도씩 해가지고 뭐 혼자 발표하지 말고 서영 학생이 어차피 줌으로 할 거니까 마이크 키면서 발표하면 되니까 각자 생각을 하는 짤막짤막 그냥 한 1, 2분씩만 얘기할 수 있게 해가지고 강연을 하는 게 마무리 이렇게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PPR 워크숍을 했을 때 생각, 경험에 대한 뭐 내가 어떻게 할지에 대한 뭐라 그럴까 자기 생각 얘기하는 거 아니면은 뭐 느낀 점, 뭐 어, 주변에게 추천해 줄지 말지 뭐 이런 거, 뭐 몇 가지 질문을 선정을 하고 그냥 개개별로 하나씩
그 한 페이지씩 만들어가지고 저희 조는 각 조마다 한 명씩 뭐 일주일간 했던 거에 대한 생각을 뭐 한 장씩 발표를 하는 걸로 전체 발표를 하겠다. 그래서 뭐 제가 방장인데 신서영 학생 이러이러한 생각을 했고 그다음 뭐 영역 학생 해주고 뭐 지수 학생 해주고 선미 학생 해주고 뭐 이렇게 해서 저희는 마무리했다 이렇게 해도 될 것 같고 혼자 굳이 다 하지 말고. 근데 북클럽은 정했어요? 책? 근데? 그때 뭐 읽었어요, 그거? 음, 그러면 일단은 북클럽 위주로 일단 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제가 한 거는 좀 고민을 해봐야겠네, 우리 거는. 좀, 음, 그럴걸요, 전체 발표? 음, 그럴 거예요. 제가 한번 얘기해 볼게요. 제가 목요일에 전체 회의가 또 있어서 그 전에 한번 얘기해서 전체 공지 방에다 올릴게요. 그거 혼란스러울 수 있으니까 아마 책 읽고 나서 얘기 나누는 시간일 거고, 전체 모임 발표 같은 경우는 사실 자유주제여가지고, 특별하게 뭐, 이렇게 제한이 없어서, 뭐, 사실 저는 특별하게 제한 두고 싶지 않아요. 사실 여러분들이 제 아는 선에서는 여러분들, 우리 조가 과제가 제일 많았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냥 과제에 대한 이야기만 서술을 해도 아마 발표는 충분한 내용일 거라서, 그냥 그렇게 얘기해도 될 것 같고, 그냥 편하게, 어렵지 않아도 돼요. 사실 거의 그날 그 마지막 날 같은 경우는 그 저 포함해서 저희 PR 그 새 약사님들이 강의 준비해가지고 짤막하게 강연을 할 거라서 그게 메인일 거고, 그리고 이제 뭐 수료식 하고 그 가볍게 발표하고 마무리할 거라서 그냥 한 5분, 10분 내외로 얘기할 정도 거리만 있으면 될 거예요. 5분? 왜냐면 조수가 또 많으니까, 12조니까 이걸 다 하기가 또 버거워서 짧게 짧게 하면 될 거예요. 참 쉽게 말하지만 어렵겠죠. 네, 아무튼. 또 추가적으로 질문할 거는 계속 카톡방 올려주시고 저 같은 경우는 어, 사람 인연이라는 게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기 때문에 뭐 제 그 방 뭐 굳이 끝났으니까 나갑시다 이렇게 할 필요는 없는 거고 여러분들이 필요하면 질문할 거 질문해 주시고 관계는 뭐 지속적으로 유지하면 뭐 서로 득일 거니까 뭐 그렇게 하는 걸로 합시다. 오늘 이렇게 마무리해도 될까요? 네, 네네, 네네네, 네네. 그 혹시 근데 영양학을 이게 참 어려운 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되냐면, 영양학이라는 거는 내가 영양사가 될 건가. 그러니까 영양학을 공부하는 거 사실은 그냥 전공서적 봐도 상관은 없어요. 진짜 영양학을 사서 봐도 되고, 아니면 스포츠 영양 코치 시험을 볼 때 스포츠 영양학이라는 책이 아예 서적이 있기 때문에 그걸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봐도 되고, 그러니까 사실 뭘 읽어도 상관은 없는데, 제가 생각하는 전문성은 어디서 생기냐라는 거냐는 내가 영양학을 영양사로서 영양학을 공부할 거냐, 약사로서 영양학을 공부할 거냐에 대한 생각의 차이인 것 같은데, 저는 약사로서 영양학을 보려고 하다 보니까 그 관점을 가지려는 게 되게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걸 읽으면서도 이걸 내가 어떻게 쓸지, 그러니까 약사로서 이걸 내가 어떻게 활용하고 어떻게 상담해야 될지를 고민하는 건 사실은 좀 개인적 고민이 많이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거에 대한 부분은 이제 스포츠 영양학이라는 걸 치면 뭐 피톨로지라 그래서 우수라고 하는 뭐 스포츠 영양사 책도 있고 뭐 피플리가 쓴 책도 있고 아니면은 그 다이어트 정석, 헬스 정석이라고 그 책 쓰신 분이 있는데 그 사람 책도 제가 근데 그 블로그에 아마 다 있을 거예요. 그 책은 제가 후기를 남겨가지고. 그 책들을 좀 일단 완독을 해봐도 영양학에 대한, 사실 왜냐면 약사가 보는 영양학은 뭐만 보면 되냐면, 결국은 6대 영양소에다가 추가로 그 영양소의 양, 그러니까 뭐 적정량, 요구량, 뭐 이런 거 정도, 그다음에 대사량, 뭐 이런 거 정도까지에 대한 내용에다가 결론은 그다음부터는 보충제랑 영양제 상호작용이에요. 그 사실은 내용이 많지가 않아서 그런 부분으로는 사실은 그런
나와 있는 서적으로 읽는 게 훨씬 더 나을 거예요. 저는 다이어트 정석이랑 헬스 정석 그 시리즈가 나쁘진 않았는데 그건 결국에 운동하는 내용이라서 근데 피톨로지도 너무 생화학 좀 어렵고 이래가지고. 음, 스포츠 영양학 코치 시험 봤나요? 영양 학생이? 음, 어, 그럼 그 책을 샀으니까 그 책을 한번 다 읽어보고, 혹시나 제가 그거 10차 지금 진행이라 이제 곧 방 팔 건데, 거기 생각이 있으면은 들어와가지고, 제가 자료 만든 게 있어요. 그럼 그 자료 같이 공부하면서 하면 아마 스포츠 영양에 대한 좀, 그러니까 이게 전문성은 내가 만드는 거라서 저도 사실은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참 오해하는 게 면허가 있고 자격증이 있는 게 전문성을 보여주는 게 아니고 내가 공부하는 내 방향성에 따라서 전문성은 정의되는 거라서 그냥 영역 학생이 보는 영역이 저랑 다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제가 딱 정의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고 일단은 주변에 다양한 좀 도구들을 읽어보고 좀 정의를 해보는 시간을 갖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일단은 스포츠 영역 시험을 보기로 했으니까 그 책을 일단 공부를 해보시고 이후에 이제 그 제가 소개해드린 책 중에 한 권씩 읽어보면서 어, 까마귀 선생님이 이렇게 보는 것은 난 이렇게 생각이 되네, 영양학은. 좀 더 전문성을 갖고 봐야 될 것 같아. 하시면, 제 학교 후배가, 저 이제 아래 학번, 제가 회장할 때 부회장했던 여자애가 있는데, 걔는 방통대 영양학과 갔어요. 걔는 영양사 자격증을 따겠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 방향성이 다른 것 같아요. 영양을 보는 관점도.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음, 네네네. 여기까지 할게요. 음, 네, 감사합니다. 끝났다. 더, 어, 애들 말 졸라 많아. 나도 말 많았지만, 어? 그러니까 한 명 남자애가 귀엽고 뭐 질문을 하길래 대답을 안 해줄 수가 없어가지고.